자, 다음은 이제 콜버그입니다. 이것도 뭐야? 맨 뒤에 도덕성 발달 얘기 나온 거야. 이거는 도덕성 발달을 물어본 거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볼게. 1번만 읽어볼게요. 자, 헤인즈가 약을 훔치다는 도덕적 딜레마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답하는가의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도덕적 발달 과정을 설명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헤인즈가 약을 훔치다라는 도덕적 딜레마가 뭔지 알아야죠. 자, 밑에 본문에 나와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해갖고 박스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럽에서 한 여인이 특수한 암에 걸려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 의사들이 그녀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약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라디움의 일종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약제사가 최근 발명한 것이었다. 그 약을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그 약제사는 그 약에 실제로 든 비용의 10배의 값을 매기고 있었다. 그 라디움에 $200를 들였지만 그 약 한 알에 $2,000를 매긴 것이었다. 병든 여성의 남편 헤인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돈을 빌렸지만 약값의 반인 $1,000 정도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약제사에게 자기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약을 더 싸게 팔든가 아니면 나중에 지불할 수 없는지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약제사는 아니요, 나는 이 약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였다. 헤인즈는 절망적이 되어 그 사람의 점포에 진입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 약을 훔쳤다. 자, 이런 딜레마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도덕성 발달 단계가 나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은 2번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가로 1번. 자, 볼게요. 자, 인간의 도덕성은 3가지 수준을 거쳐 발달하며 각 수준은 질적으로 구별되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동그라미 1번 인습 이전, 거기에는 벌과 처벌 지향 단계, 개인적 쾌락주의, 도덕적 상대주의가 들어가고, 2번 인습 수준, 대인관계 조화, 사회적 질서와 권위 지향, 인습 이후는 사회적 계약 지향, 보편적 윤리 지향. 가로 3번입니다. 도덕성의 수준과 단계의 순서는 인지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고정불변한 것이며 따라서 도덕성은 반드시 그 수준과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헤인즈의 약을 훔치다라는 도덕적 딜레마를 놓고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그런데 그것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하나는 인습 수준, 하나는 인습 이전, 인습 수준, 하나는 인습 이후야. 자, 처음에 인습 수준은 어떠냐? 자, 인습 수준은 벌과 복종 단계라 그랬어. 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에서 딜레마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면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훔쳐 안 훔쳐? 훔쳐 안 훔쳐? 훔쳐. 훔치는 거야. 어떤 절대자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훔치는 거야. 자, 2번째 욕구 충족 지향입니다. 자, 딜레마에 대한 반응 봅시다.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인 요소가 작용된 거지. 어때요? 이때 훔쳐 안 훔쳐? 자, 이때는 훔쳐. 2개 다 훔쳐. 자, 훔쳐. 자, 그러다가 인습 수준이 되면 자, 3번째 봅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음으로 약국을 부수고 약을 훔친 것은 잘못이다. 훔치겠어 안 훔치겠어? 안 훔쳐. 이때부터 안 훔치는 거야. 대인관계 이때부터는. 자, 4단계 봅시다. 훔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은 환경과는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때? 이때 훔쳐 안 훔쳐? 안 훔칩니다. 자, 그러다가 인습 이후가 되면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약을 훔친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이나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므로 용서되어야 한다. 훔치겠어 훔쳐? 훔쳐. 이때는 다시 훔쳐. 자, 어떤 아이가 되게 많이 굶주립니다. 근데 3일을 굶으면 아빠가 아이의 굶주림을 없애주기 위해서 빵을 훔칩니다. 그럼 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사회에선 대부분 주지 않아. 그냥 훈방시켜줘. 그게 상습적으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훈방시켜줘. 더 큰 잘못은 뭐지? 그 아이가 굶주리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잘못을 한 거야. 그렇잖아. 그치? 아동한테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 걔가 뭐 잘못해서 걔가 나쁘고 능력이 나빠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는 아직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래서 걔한테는 그런 거는 사회가 잘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벌을 주지 않습니다. 아빠도 대부분 훈방해서 그냥 해줘요. 그렇지. 바로 여기가 해당이 돼. 자, 그러다가 6번을 봅시다. 6번을 볼게요. 자, 약을 훔친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이나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므로 용서되어야 한다. 약을 훔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 해인지는 자신의 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는 약을 훔쳐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도 어때? 약을 훔치죠? 자, 예를 들어서 옆집 여자가 아픈데 내가 훔쳐. 어떻게 될까? 우리 마누라한테 죽지. 너 무슨 관계냐? 그렇죠. 이거 그런 관계지만 어때? 보편적 원리에 충실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어때? 훔쳐. 안 훔치고 안 훔치고 훔쳐. 대부분 어때? 여기 있는 게 시험에 나오죠. 대부분은 인습 수준에 있는 게 대부분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이런 수준도 중요한데 꼭 써야 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가 뭐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나는 이제 이거 아니까 나는 그냥 사회절서 주항으로 이렇게 갈게. 에이, 나는 여기니까 점프 이렇게. 이거 돼, 안 돼? 안 돼. 왜? 인지 발달에 따라서 되는 거라 어떻다? 항상 어떻다? 수준과 단계는 고정과 불변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24페이지 위에 있는 필수 암기 단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걷게 볼게요. 자, 대인관계 조화. 그 다음에 사회질서 권위지향. 뭘 물어본 거야? 인습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인습 수준. 그 다음에 수준과 단계를 거치는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라 그랬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주 쉽게 나왔어. 기출은 콜버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콜비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 초기에는 전인습 수준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17세 이후에는 대부분이 인습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인습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자, 봅시다. 벌이나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판단한다. 어디야? 법과 질서 조화 지향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도덕적 판단의 기초로 삼는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건 뭐지? 대인관계 조화 지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